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PD입니다. 네, 오늘도 찾아온 바로 캐릭터 열정 마블 코믹스 편. 바로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할까 하다가 이 캐릭터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으로 이제 그 영화 블랙 위도우 개봉이 미뤄졌잖아요. 사실 올해는 마블 영화가 개봉 안 하는 유일한 해라고 하더라고요. 참 아쉽죠.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블랙 위도우 영화를 이제 또 재밌게 보려면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나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그래서 소개할 캐릭터는 알렉세이 쇼스타코프라고 불리는 레드 가디언 캐릭터입니다. 네. 좀 이따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블랙 위도우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데이빗 하버 배우가 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 혼자 나온 포스터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블랙 위도우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이거를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설정이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은 그래도 이 마블 코믹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자, 출발! 알렉세이 쇼스타코프는 소련에서 가장 호평받는 조종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쇼스타코프는 비상한 실력 때문에 소련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위험한 비행시험에 뽑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소련 국영 뉴스는 그의 다른 임무들을 크게 광고했고 쇼스타코프는 소련의 영웅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쇼스타코프는 또한 유명한 발레리나였던 나탈리아 로마노바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생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나탈리아 로마노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타샤, 블랙 위도우입니다. 쇼스타코프를 특별히 우수한 특수 공작원으로 만들려고 KGB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쇼스타코프가 임무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획을 통보받았고 그때부터 그는 과거의 친구나 지인,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접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소련의 한 관리는 나탈리아에게 남편이 실험 중이던 실험용 로켓의 폭발로 사망했다고 말을 하게 됐고요. 남편의 사망 소식에 정신이 나간 나탈리아는 영웅적인 남편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KGB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고 그녀를 블랙 위도우로 알려진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 즉시 훈련에 투입시켰습니다. 바로 이게 레드룸이라고 하는 그 훈련이었죠. 결국 다시 처녀 때 이름으로 돌아갔고요. 바로 나타샤라는 이름으로 돌아갔고 블랙 위도우가 되어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도망가게 되죠. KGB는 쇼스타코프를 제2의 레드 가디언이 되게 하기 위해 훈련시켰는데요. 그는 소련이 캡틴 아메리카에 대항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낸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수련하는 동안 쇼스타코프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었고 아내와 함께 생활할 때와는 완전 다른 성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죠. 집단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코트론이라는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레드 차이니즈는 미국과 소련이 방어할 수 없는 무기를 갖게 되었고 이 무기를 그들이 초강대국들 중에 하나를 정복하게 하여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레드 차이니즈는 정복하고자 하는 나라의 범위 내에 사이코트론을 들여올 수 있는 수단 방법이 필요했죠. 그들은 사이코트론을 다른 나라 해안 근처로 운반하기 위해 한 나라의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련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서 레드 차이니즈 정부는 소련에게 사이코트론에 관한 정보와 미국 정복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소련은 미국과의 경쟁 관계를 쉽게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유리 브루쇼프 장군과 레드 가디언으로 알려진 쇼스타코프를 사이코트론의 원형이 보관되어 있는 중국의 비밀 군사기지로 보내게 됩니다. 브루쇼프는 기계의 효과를 밝히는 것이었고 레드 가디언은 그와 그것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를 위해 KGB는 레드 가디언을 레드 차이니즈 기지의 우두머리인 링 대령의 명령을 따르게 했고요. 레드 가디언은 이전에 브루쇼프 장군과 단 한 번도 접촉한 적은 없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쉴드의 임무를 띠고 기지로 와서 포로로 이제 잡히게 됐는데, 당시 그녀의 애인이었던 호크아이는 어벤져스의 동료 헤라클레스와 함께 그녀에게 이제 그녀를 구출하러 갔던 거죠. 레드 가디언은 호크아이를 붙잡았고 헤라클레스를 사이코트론 안으로 유인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는 환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레드 가디언은 호크아이와 위도우 앞에서 가면을 벗었고요. 그녀는 그가 그녀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놀랍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이끄는 어벤져스가 기지에 도착을 했고요. 레드 가디언은 자신이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지금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둘은 싸우게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레드 가디언에게 이기고 있을 때 링 대령은 캡틴 아메리카가 서 있는 곳에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레드 가디언은 링 대령의 행동에 격분을 했죠. 블랙 위도우는 겨우 도망쳐 나와서 사이코트론을 파괴하기 위해 중심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던 레드 가디언은 링 대령이 그녀를 죽이는 것을 막으려 했고, 링 대령은 레드 가디언을 쏘았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자신의 무기를 이용해 사이코트론을 파괴했고요. 이로 인해 기지 안에서도 폭발과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링 대령은 의식을 잃은 캡틴 아메리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헤라클레스를 보았고, 캡틴을 향해 레이저건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레드 가디언은 링 대령이 무력한 상대를 죽이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고, 마지막 에너지로 링 대령의 총을 옆으로 밀쳐냅니다. 레이저 빔의 일부가 가스파이프에 부딪혔고, 이로 인한 폭발과 화재는 기지 밑에 이제 그 화산이 있었는데, 죽은 화산이 있었는데, 그 화산이 분화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레드 가디언과 링 대령을 포함한 모든 기지는 사라졌고요. 블랙 위도우는 다른 어벤져스들과 함께 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요원들은 알렉세이 쇼스타코프의 라이프 모델 데코이를 만들어서 나타샤가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쇼스타코프를 끝내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제 그들은 러시아를 위해 미국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하도록 이제 나타샤에게 강요를 했죠. 원하는 기술을 얻자마자 러시아 요원들은 진실을 밝히고 위도우를 죽이려 했으나 이반 페트로비치의 도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쇼스타코프의 라이프 모델 데코이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레드 가디언의 닮은 모델은 두 개의 다른 리전 오브 더 언리빙에 의해 사용되었는데요. 그는 처음에 데스의 부하이자 그랜드 마스터로 어벤져스에 대항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또 후에 그는 그림 리퍼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모인 리전에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담 하이드라를 미국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나타샤를 불가리아 정부에 넘겨주려 했습니다. 나타샤는 데어데블과 함께 행동했고, 두 사람은 실드와 함께 불가리아 정부에 그녀를 넘기려는 배후 세력들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나타샤는 죽은 줄 알았던 남편 알렉세이 쇼스타코프와 마주치게 됩니다. 알렉세이는 나타샤를 빼내기 위해 모든 그 사건을 조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타샤는 실드 요원들과 함께 어벤져스를 등에 업고 알렉세이와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세이는 구금되고 말죠. 알렉세이는 나중에 암살자 로닌으로 다크오션 소사이어티의 일원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어린 소녀를 그의 새로운 판타즈마로 영입했고, 소련에서 최고였던 보스토크, 페룬, 크림슨 다이나모의 복제된 갑옷과 파워를 가진 이들로 팀을 조직했습니다. 이 알렉세이 쇼스타코프 캐릭터는요, 1967년 어벤져스 43번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요. 2011년 그 블랙 위도우 메이커라는 코믹스에서 이 로닌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때가 마지막 출연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그 알렉세이 쇼스타코프가 어떻게 됐는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다 보니까 알렉세이 쇼스타코프, 레드 가디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영화 보실 때 이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타샤와 굉장히 그 블랙 위도우와 굉장히 얽혀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블랙 위도우 주변 인물 캐릭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땡큐. 여러분 감사해요. 네, 지금까지 롤피디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